토론은 총 8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다만 토론자분들 중에 변동사항이 생겨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토론자로 예정되어 있었던 연세대학교 임영욱 교수님께서는 산행 중에 갑자기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 일정으로 인해 금일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영욱 교수님 자리는 환경위생 분야 발제를 해주신 이용진 교수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용진 교수님, 협성대학교의 박남수 교수님, 한양여자대학교의 박문경 교수님, 서울대학교의 최진영 교수님, 서강대학교의 유현재 교수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정민주 서기관님, 서울시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조준영 과장님, 보건교사회 강유교 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박순우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순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교육환경보호원 이제 개원 7주년, 벌써 이제 7주년이 됐네요. 제가 아마 처음부터 좀 가까이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 그동안 이제 많은 발전 이뤘습니다. 특히 조명년 원장님 오시고 나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아까 김재현 교수님은 여러 번 감동을 받으신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일 또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10주년을 앞두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뭐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신 네 분 연구 결과 뭐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그리고 오늘 이제 토론을 해주실 8분의 말씀 상당히 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이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많이 모셨는데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이 5시 반까지 어쨌든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역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토론자분들께 좀 미리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 5분 이내로 좀 줄여 주십사. 특히 뒤에 이 연재 자료집에 또 토론문이 이게 수록되어 있는 분도 계시니까 뭐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으로 대체를 하고 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한 5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지체되면은 지금도 자리에 많이 빠지셨는데 잘못하면 우리끼리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이제 오늘 뭐 토론자분께서 좀 사정이 생기셔서 이용진 교수님께서 토론도 같이 해주시겠는데, 아까 혹시 뭐 다 못하신 말씀 계시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고. 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자로 진행을 해주실 임영욱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해주셨고요. 제가 발제라고 해서 제가 토론하는 것도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우선은 임영욱 교수님께서 그 토론 원고 이미 그 발표 자료는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거 대독하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학교 환경 위생 분야 관련돼 가지고, 또 환경 위생 분야뿐만이 아니라 학령기 아동 건강을 위해서 이 학교 위생 관리 개선안 쪽에 있어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 제 발제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학교 안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연령별 관리 기준이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연령별 아이들이 호흡률이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합니다. 뭐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호흡률에 대한 차이도 발생합니다만은, 제가 아까 발제하면서도 아이들의 그 성장
이 속도에 따라서도 체중에 대한 것들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원고에서도 그렇게 써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획일적인 수준으로 관리 기준을 만들고 있기보다는 연령별 관리 기준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좀 적합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환경 위생 관리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제 자료에서도 일단은 사업단 과제를 거치면서 관련 기준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게 됐었는데 현 수준에서에 대한 관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높은 농도다. 그러니까 덜 관리가 좀 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WHO 기준에 맞춰서 관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학교 주변의 오염 시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 주변에서는 물론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주거지 인접에 학교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나 타이어 오염 실태 또는 공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유해 물질들 또는 뭐 주유소나 주유소에서 나오고 있는 유해 물질들에 대한 검토들이 좀 필요하겠다고 해서 아마 입주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는 특정 유해 대기 물질들에 대한 그 관리 기준 여기 NO2에 대한 사례도 보여주시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처럼 학교 주변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가 좀 시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학교 교내에 대한 위해 요소 제어를 하기 위한 관리 원칙 제한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즉 학교 내에서도 활동 공간에서 관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있습니다. 운동장, 인조 잔디나 탄성, 포장, 제재 등 이런 것들이 함유하고 있는 유해 중금속에 대한 기준들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항들이 좀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학교 자체가 이렇게 아무리 기준에 맞춰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아이들이 많은 시간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이런 이런 관련돼서 여러 연구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이런 연구에 기반한 여러 기준들이 잘 지켜지면서 운행되게 되는 그래서 교육 현장은 어느 공간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서 대독을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셨기 때문에 다음 분부터는 5분 한 30초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마이크가 보니까 이제 이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좀 교체해 주시기. 지금 나옵니까? 예. 지금 하여튼 이 배터리가 지금 한 칸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그 효성대학교의 박남수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좋은 발제도 듣고 또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뒷부분에 토론에 있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토론 주제를 받았을 때 건강 증진 분야가 따로 있나?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 학생의 건강 증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얘가 협의의 어떤 건강 증진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보는 전인적 관점에서의 건강 증진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오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셔서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부분에 환경이나 위생이나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눈에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기준이란 거를 충족해서 하고 있는데 건강으로 넘어오면 물론 검진에 대한 결과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검진 결과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하는 얘기가 일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저의 것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려면 지금 교육환경보호원은 어느 타겟을 이해 당사자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아이들이 비만율이 높다고 하지만 비만율을 만든 것 자체도 우리 어른이고 학교고 그리고 시스템이고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모든 학생을 둘러싼 부분들하고 정책적으로 풀어가고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이 기관의 중요한 앞으로의 그런 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뭐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다 보면은 최저의 것을 맞추는데 너무 익숙하세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처럼. 그러나 학생들의 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아이들이 비만도가 좀 높아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당장에 어떤 뭐 문제가 되거나 기준이 되거나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학교의 아이들의 비만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지 않는 이상 항상 뒤로 이렇게 처지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으려면 우리 기관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풀어가야 학생들의 건강이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 기관의 본질적인 설립 취지 자체도 결국에는 학생들의 뭐 교육에 대한 아카데믹한 성취의 기본적인 요소로 이제 저희가 건강을 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건강에 관련된 어떤 강의를 하려도 제일 반대하는 게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제일 귀찮아하시는 게 이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괜히 이제 일을 벌려서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을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 일을 알아서 해라, 이런 반응까지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마음을 담아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그런 중간의 가교 역할을 키파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생의 이제 건강 수준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환경 문제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좀 사회적인 이슈화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양여자대학교의 박문경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7주년 되신 교보원에 이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토론을 하게 되는 분야는 이제 학교급식 분야입니다. 그 뒤쪽에 원고에 있는 바와 같이 이제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11,000여 개의 학교에 이제 급식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연간 7조 831억 원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7만 4천여 명 정도 되고 있는 고용 창출 효과를 내기도 하고요. 또 농수축산물로도 대량 소비처이기도 하고, 시설 설비, 기구나 이런 급식 유관 산업에서 생산 유발과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산업 분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은 이제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무상급식이 되기 전에는 이게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근데 이게 무상급식이 되고 나서는 이제 최소한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야 되는, 단위 학교 중심에서 봤을 때는 효과성 중심의 그런 학교 급식을,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는 급식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분야로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로 지금 한국교육환경보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뒤쪽에 조금 작성을 해 놓았으니까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를 토대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발제해 주신 자료를 봤을 때도 이제 타 학교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미션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육환경보원이면 타 부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관련 보건 분야로 했을 땐 총리실 산하에 보건사회연구원이 있을 것이고, 복지부 산하에는 보산진이 있죠. 근데 그런 기관들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특정한 그 분야가 굉장히 넓고, 거기서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거나 산업을 진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환경보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소는 학교이기는 하지만 학생의 건강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장소로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포괄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육환경보원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만 봤을 때도 특정한 스쿱이 아니라
환경의 보호라고 하는 명령 자체도 굉장히 넓은 범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이 기관의 정체성, 그 중에서도 학교 급식은 어느 범위와 어느 깊이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제해 주신 그런 연구사업 영역에서 그 명명된 명칭에 맞게 그리고 관련되는 법률에 맞게 잘 정리가 되어서 나와주면 너무나 감사할 거라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환경보호원에서 발제한 이 연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연구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각종 로드맵이라던가 미션 그리고 전략 그리고 세부 사업 과제가 이제 나올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나오는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초 토대 사업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만 앞으로 그 사업의 영속성도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장기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에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략과제 다음에 나오는 세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육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 방향과도 이제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과제가 잘 도출되기를 또 희망합니다. 다른 곳과 다르게 아까 제가 잠시 타부처에 있는 산하기관들 이야기도 했었지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선출직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향성을 또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육환경보호원에서 해주는 역할이 통일적이고 또 일관화된 어떤 방향성과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교보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연구 분야라던가 지능 분야를 넘어서서 교보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보면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업 자체를 운영한다거나 또는 지원을 한다거나 기초 자료를 생산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급식 분야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잘 묻어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잘 도출되고 또 그 도출된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으로 연결이 돼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되기를 희망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교보원에 계신 여러 그 인력 선생님들의 그런 직업 안정성의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서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육환경보호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큰 범위에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오늘 뭐 발제를 하신 분들 또 토론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교육환경보호원의 든든한 우군이 될 것으로 큰 기대가 되네요. 예, 다음에는 서울대학교의 최진영 교수님 아마 정신보건 쪽으로 토론을 해주실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학교 건강, 학생들 건강에 대한 건 있었지만 정신 건강 발제가 없어서 그냥 저는 그러면은 자유롭게 이제 지금 아마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그동안 한국심리학회 회장으로 한 2년 그리고 그다음에 임상심리학회장 또 대외이사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그런 거를 교육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올 초부터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학습 공동체의 공간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에 세계가 정말 놀랄 정도로 아주 성공적이고 또 압축적인 근대화를 이루면서 과도한 경쟁과 물질주의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가 하면은 또 국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저성장기로 진입하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와 가족제도 등 우리가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사회적 안전망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자살률을 기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들의 이제 실업, 이혼, 사별 등 그런 이제 성인 심리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학생들 또는 청년 아동들 청소년 이 부분의 정신 건강을 좀 놓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통적으로 교육부는 사실 정신 건강을 이렇게 담당해 아까도 이제 뭐 비만도 이제 학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였지만 이제 그런 이제 가족에서 하고 있던 내용들이 이제 핵가족화되고 또 이제 가족도 다양한 형태로 되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사실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는 초등학교에서 8세 아동이 교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이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서 연초부터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사실은 이 외에도 지금 20대 이하의 자살률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023년도에는 아주 불행하게도 교사가 교원 선생님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있어 교원들의 높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가 지금 우리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성격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청년, 청소년,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또 교사 또 때로는 학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도 학교 현장에서 이제 어떤 사건들을 증폭시키는 그런 기전으로 이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기 개입하는 이제 어린 나이에 조기 개입하는 건 무척 중요한 거는 이게 교육적이고 인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이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해외에서 많이 이제 근거 기반 이제 그걸 이제 제도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정신건강 면에서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우리 한국 사회는 꽤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도입된 그 과제 이제 정신건강 문제들이 이제 이런 저항 이제 개입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 그동안 도입된 과제 제도들이 아직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면도 있다고 이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잘 얘기는 안 하는데 너무 이제 뻔한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사, 부모들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이제 굉장히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 이제 문제들이 만약에 이제 누적이 되면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뢰나 존중의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스팀을 뺄 수 있는 그런 조절 기능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작동하지 않아서 심지어 법률적인 대응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빠른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좁은 시야로 제도 개선 방향이 정해지다 보면은 사실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면을 다룰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실효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제도로 도입하고 구축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에도 위 상담 제도, 위 클래스 또 학생들의 행동 정서
발달 검사의 주기적인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2024년에는 사회정상 성장과까지 신설을 통해서 교육부에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진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사회 및 정서 발달을 도와 아동 및 청소년의 지금 정신건강 문제들이 좀 감소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토론에서 이제 저한테 요구되는 게 아마도 그래도 좀 제안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그냥 상담이 아니라 그 과학적으로 이제 근거가 있는 근거 기반 심리 상담 혹은 이제 심리 치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치료라는 용어는 이제 의료에 이제 국한됐기 때문에 심리 치료라는 용어를 못 쓰는데 이제 영어로는 사이코테라피라고 번역이 되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사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문성 문제 이런 것도 얘기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근거 기반 그 심리 상담 교육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 실제 실시되는 상담 서비스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제 하게 되면서 사실은 맨 처음에는 IPT의 효과성이 10명이면 한 3명 정도 이제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한 10명 중에 7명이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조정해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검사 도구들이 좀 이제 개발되고 그러는데 사실 타당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제 2년 전에도 경기도에서 이제 자살한 학생들 조사했더니 학교에서 하는 선별 검사의 70%에서 정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들이 할 필요가 있고 또 이거하고 조금 결은 다른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그 학생이나 교원들이 이제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가 학교로 복귀할 때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청, 지역 교육청에 다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리 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주 그 검사의 타당성 말고도 그 검사 과정의 타당성을 여러 면밀히 이렇게 구축해 가면서 하는 거라서 거의 뭐 수사 작업 비슷하게 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청들에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셋째로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회복을 위해서 학교에서 도입되는 제도들이 무분별하게 되기보다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인하고 편견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관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큰 사고가 일어나니까 발의된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를 숨기게 하는 구성원들이 그런 이제 그 법들이 발의돼서 굉장히 우려가 전문가로서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주 신중하게 잘 해서 당연히 안전제도가 필요한데 그 제도가 그 낙인과 편견을 해소하는, 왜냐하면 낙인과 편견이 있으면 치료를 덜 받으니까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길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더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시간이 맞았나 했는데 오늘 아마 서점에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책이 이제 번역서가 발간이 됐는데 그 영어 원서는 Thrive: The Power of Psychological Therapy라는 책인데 이 책은 영국에서 근거 기반 심리 치료 또는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한 20몇 년 동안 천작해온 경제학자 리처드 레어리라는 실업 이제 노동 경제학자하고 데이비드 클라크라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이 이제 정부 그 제도를 제안하고 구축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는 그 과정과 함께 일반인들이 그냥 정신건강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상식적인 그 연구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했는데 거기 학교에 대한 내용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이제 제일 흔하게 관찰되는 건 불안, 그다음에 행동장애,
뭐 이제 우울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근거 기반인가 그런 연구들이 돼 있는데 그게 영국 거를 그대로 베끼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거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 현장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정신건강 개선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런 길을 그런 그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책을 사실은 번역해 달라고 그 출판사에 좀 강권을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감수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저는 뭐 경제적으로는 그 저는 이해관계는 없고요. 근데 그 조금 한국인들도 제가 이렇게 제도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면은 한국말 책이 없냐고 자꾸 물어보셔갖고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제목은 조금 도발적입니다. 심리 치료가 왜 경제적으로 옳은가 이렇게 번역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드리면서 말씀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발제에서 좀 빠져 있다 보니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청소년 그 자살률이 다시 뭐 좀 이렇게 다포 상태에 있다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한번 뭐 기회 되시면은 별도로 한번 심포지움이나 뭐 그런 거 한번 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성황대학교의 유현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황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라고 합니다. 저는 정책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이래저래 불편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전화가 왔는데 경영 전략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경영 전략을 얘기를 하나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아까 발표를 듣는데 계속 이렇게 비만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소아비만에서 성인 비만까지 또 스스로 경험하는 저로서는 그런데 또 경영 전략 얘기를 5분 안에 하라고 또 그러시니까 쉽지가 않지만 좀 용기를 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책 홍보 전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냥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모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육과 관련된 분들,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에 이렇게 보면은 홍보나 PR이나 이런 걸 제일 못하거나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랑 의료계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홍보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교수님 하신 연구는 반드시 언론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손사래를 치십니다. 아이 뭐 그걸 가지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막 이러는데 절대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육환경보호원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 것들이 좀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육계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의료계에도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흔히 우리가 홍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본에서 건너올 때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홍보라 그러면 이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막 누구한테 일부러 알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어는 릴레이션이 있잖아요. 그 릴레이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대하거나 그냥 교육이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서기관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라는 것들이 전부 다 큰 홍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 낭비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사업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어쩌면 개인들 그래서 최근에는 절대로 그 누구도 이 PR에서는 뭔가 자유롭지 않고 그다음에 그게 뭔가 해결됐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뭐 게임 이런 거 관련돼서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대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그 세부적인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워킹되기 위해서는 이 PR이나 홍보나 여러분들이 평생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셨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 발표하시는 것들 제가 좀 봤는데 거기서 일부는 이렇게 뭐 수학 분석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패스트 분석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출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니즈는 있으신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그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꺼려하거나 뭐 그러실 텐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향후에 지금 뭐 우리가 심리 얘기도 하고 자살 얘기도 하고 교육 환경 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홍보도 되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뭐가 나오고 막 그러면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 와투세이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간접적이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한 단계 건너서지만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토양이 좀 갖춰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좁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이래저래 브랜드가 될 때가 좀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브랜드가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은 규모나 그리고 CEO의 어떤 그 욕구나 어쨌든 그리고 하고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업은 사실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여러분들 CEO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CMO도 있고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CCO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는 치프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든지 간에 거기서 나오는 성과물이 뭐든지 간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연구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언론 보도에 나오게 합니다. 그거는 근데 문제는 연구를 안 하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서 조금 혼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옛날 같으면은 막 일부러 돈도 하고 뭐 미디어도 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SNS 뭐 이런 것들을 언드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노력과 관련돼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이든 간에 교육청에 계시든 간에 어떤 사업이든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 공중에 어떤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하지 않아도 뭐 요즘 AI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I에 걸리게 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막 돈을 막 일부러 들여서 소문 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조그만 노력이 있고 조그만 욕망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오른손이 할 일을 정말 왼쪽 발가락까지 알게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내시고 여러분들 절대 뭐 그런 거 이렇게 막 좀 그건 천박해. 저도 천박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역은 상당히 의료인에게나 교육하는 분들에게나 굉장히 필요한 어떤 역량이고 그 다음에 기능이다.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 이야기는 어쨌든 저기 우리 유현재 교수님은 홍보 쪽에는 뭐 대표적인 전문가분이시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이게 뭔가 이제 결실을 이루려면은 결국은 정치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고 그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소식, 홍보, 소셜 마케팅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예. 결국 그게 이제 좀 깔려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지금 우리 자료집의 순서를 제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우리 학교 현장에 가장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보건교사회 회장님이 와 계시거든요. 우리 강유고 회장님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다음에 진흥원의 조준영 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책과 행정을 가장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교육부의 정민주 서의관님 말씀 듣는 걸로 그렇게 좀 순서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유고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교사회 회장 강유교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성수초등학교의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창립 7주년 기념 포럼 축하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개발 사업과 유해 시설 등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침해받지 않도록 수행하는 것은 저희들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학생, 안전한 학교를 위해 많은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고 특히 교육환경보호원의 역할이 학교 현장에 많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함께 응급처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학교의 응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며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 건강과 관련한 교육환경보건의 다양한 자료 개발, 그리고 정보 공유, 데이터를 기반한 정책 수립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기대에 저희도 많이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이용준 교수님도 이제 학교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학교보건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학교보건법의 환경위생과 관련된 4조 5조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을 해서 일단 법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2017년 2월 4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학교의 교육 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2조에는 교육 환경이란 해서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 학교와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 당시 학교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또 몇 가지 사항들을 추가해서 제정법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의 갈등을 이유로 학교 환경 위생에 관한 조항인 학교보건법 4조 5조는 학교보건법에 그대로 남겨두었고요. 학교 밖 환경 관련 조항만 현재의 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였습니다. 즉 학교보건법 4조 5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관리 대상이지만 법의 목적과 체계상에 맞지 않는 법률로 현재 반치되어 있는 반쪽짜리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단체의 갈등이 법을 방치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학교의 이런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 경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 및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2024년 5월 교육부는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환경위생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타 시도교육청도 이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교육청에 계신 선생님들 이 이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또 요청드리면서요. 학교의 이런 비본질적인 업무 경감의 효율화를 위해 학교 환경위생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률도 정비해서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좀 방지해 주시는 것에 함께해 주시길 하는 소망을 드립니다. 관련 법률의 정리로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 갖고 좀 바로 잡아가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게 법이 이렇게 모호하니까 저희가 교육 환경 위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냐 또는 시설 관리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갈등이 되는데 저희 보건교사들로서는 환경 위생 교육 학생을 대상 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보건교사들이 굉장히 충실할 거고 또 나머지 제대로 된 법 이관으로 학교 본연의 시설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방치되는 일이 없이 잘 학교가 건강하게 관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이제 많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좀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에부터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교육부에서 참고하셔서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 서울시 교육정보보건안전진흥원 원래 이름이 이렇게 길었습니까? 원래 옛날 이름은 이거 아니야 싶은데 그 조준영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준영입니다. 오늘 저 이제 주제 내용의 네 가지 항목 교육환경
하고 학교 환경 유생, 학교 급식, 학생 건강 관리 내용들은 이제 주제 발표를 들었고요. 그 관련된 항목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 또 이렇게 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관련된 사항들은 교육 환경 분야 부분, 환경 분야 부분 쪽에서는 급식이나 보건과 좀 달리 학교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 업무 담당자 중심 운영 관리를 넘어서 학교 현장 및 뭐 협력 강화, 교육 수요자에 대한 소통 공감 등 형성들이 더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이제 교육 환경 제도 및 학교 환경 위생 분야의 내실화를 다지게 한 부분에 현재 당시 교육 환경 평가나 기타 등등의 항목들의 부분 사항들은 이제 검토하고 의견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공사 현장 인근 지역 부분에 대한 항목들을 좀 더 면밀히 정기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학교에 안내하고 또 건설업체 등의 대규모 공사 현장 부분에 좀 안내를 해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항들이 학교가 더 정보들을 받고 또 그 소음도나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 부분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더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교 환경위생 분야 부분의 사항들도 오늘 이제 주제 발표 내용 설문조사 내용에 보게 되면 학교 환경 정책에서 학교 현장 실정 반영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한 83% 정도가 나왔고요. 학교의 교육 및 훈련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이 50%도 응답한 부분을 봤을 때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학교 담당자 중심이 아니라 학교 지원 협력, 교육 수요자 중에 소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발표자께서 이제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환경 측정 결과 감리, 학교 환경 위생 개선 메뉴 개발, 뭐 의사소통 및 피드백 시스템 마련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 급식 정책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급식 향상의 학생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맞춤형 식당 제공과 학생, 학부모, 학교 영양교사, 영양사 간의 소통 강화 방법들이 마련이 돼서 좀 더 학교 급식의 질과 위생들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고요. 오늘 또 발표자님께 제안한 내용 중에서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학교급식 정책 연구,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 운영 및 정책 연계 강화, 전문 연구 기반 정책 수립 및 실효성 강화 부분이 어떤 좋은 방안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생 건강 증진 분야 부분에서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최적의 정책 방향을 역시 학교, 가정, 지역사회 간의 연계 강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거의 연계 강화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이 요구되며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조기 진단, 또 상담 시스템 구축, 학교 내 정신건강 교육 강화 및 인식 개선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좀 확대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가졌거든요. 이제 뭐 마무리로는 뭐 지금 교육환경 보호원이 7주년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준비한 모든 가족 교육환경 가족 여러분들께 고맙다라는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미래 세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교 급식 교육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방법과 기관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발표한 그 발제 전반에 대해서 좀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이 이 띄어쓰기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 아까 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오늘 이제 발제 그리고 토론 내용 뭐 전반에 걸쳐서 이제 많은 또 계획이나 요구 사항들 뭐 이런 게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교육부의 큰 정책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정민주 서기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정민주 서기관입니다. 사실
이렇게 좀 학계 전문가분들이시나 현장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 아까 원래대로 했으면 제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마지막 순서가 돼서 굉장히 이제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작년 1월에 이제 학생건강정책과로 오게 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밑밥을 깔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도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지는 못하고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만큼 뭐 경험이나 식견이 있지는 못하지만 그간에 이제 업무를 하면서 느꼈었던 점 그리고 보건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점과 앞으로 조금 어떻게 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지 그런 소회 같은 거를 소소하게 그냥 좀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학생 건강이라든지 뭐 안전한 교육 환경이라든지에 대해서 누구나 엄청나게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교육부에 근무한 지 한 10년 정도 돼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학생 건강 정책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가를 보면 그간에는 이제 메인스트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이제 교육부도 사실 좀 달라졌었던 부분이 이제 작년에 교육부 안에서도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상 최초로 이제 학생 건강 정책국이라는 이제 국단위 조직을 신설을 하고 이제 사회 정서 성장 지원과라는 이제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를 독립해서 만드는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합니다. 사실 그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이라는 건 정책의 의지를 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조금 더 힘을 실고 좀 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의지 표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 건강을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 최근에 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 그 교육 환경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보호원도 2018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과거의 이제 행정 행태로는 이 복잡 다난한 교육 환경에 대한 수많은 현안들을 이제 해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입법자들이 결단을 하셔서 교육환경보호원이라는 전문기관 설립의 이 기초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교육환경보호원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환경 평가 업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전문성을 요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교육부가 그렇게 힘이 있는 부처가 아닌데 요 영역 때문에 온갖 부처들이 저를 이제 찾아옵니다. 뭐 최근에도 국토부에서도 이제 교육환경 평가가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좀 그 어려움이 되거나 또는 이제 뭐 공기를 단축하는데 교육환경 평가가 조금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부처들이 이제 찾아오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영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공무원들의 행정으로는 이러한 영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설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업무를 하는 내내 하게 됐었고 앞서 그 발제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환경보호원도 아직은 이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고 교육부 조직도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굉장히 소소한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환경보호원에서는 이제 박사급 전문 인력들도 많이 이제 채용을 하셔서 이제 좀 전문성을 갖춰서 사실 그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전문성에서 밀리지 않는 기관으로 이제 발돋움하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교육 환경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뭐 학교 주변에 카지노 업장이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것 역시도 이제 그 교육 환경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많은 이제 교육 환경 관련된 법안들이 이제 발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인 제가,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전문 직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행정직 공무원인데 제가 좀 검토하고 판단을 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교육환경보건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해 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교육환경보건은 그 교육환경 정책 그리고 학생 건강 증진 전 분야에 대해서 좀 싱크탱크 역할을 당연히 지금처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교육부랑 교육청 간의 가교 역할도 교육환경보건이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에도 항상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하게 외연을 확장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높은 전문성을 위해서 인력을 보강하신다든지 이런 노력도 사실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드리도록 하고, 사실 그 많은 정책은 뭐 법률로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기반 자료나 그 데이터 같은 것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계셔서 사실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사실 그 뭐 말씀 주신 그 발제해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저희도 많이 숙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더 성심을 다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의견도 많이 여쭙고 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조금 더 열심히 이제 교육부도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원이나 뭐 교육청 관계자분들이나 또 여기 학계 전문가분들 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발표 모든 내용이 지금 녹음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방금 정민주 서의관님 말씀,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 우리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신 동안에 이 학생 건강 정책과의 어떤 그 존재감을 충분히 좀 느끼셔서 혹시 다른 데 가시더라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시간만 있었으면은 발제분들의 좀 토론 내용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플로어에 뭐 질문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시간이 지금 3분이 초과했기 때문에 토론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토론해 주신 8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토론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